2억 온스, 방금 전 세계 은 공급망에서 영원히 증발해버린 실제 수치입니다. 오늘 아침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등록된 실물은 재고는 역사상 최저점인 2,740만 온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맹신하던 종이 은 가격 모델은 오늘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파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광산 몇 곳의 조업 중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 시장의 근본적인 물리적 토대가 완전히 붕괴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멕시코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단일 1차 은 광산인 프레스니오의 사우시토 광산이 영구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매년 1,800만 온스의 은을 뿜어내며 전 세계 공급량의 2%를 홀로 감당하던 이 거대한 심장이 영원히 멈춘 것입니다. 일시적인 파업이나 생산량 감축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숫자만 들여다보는 펀드 매니저들은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오르면 광산 기업들이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량을 늘릴 것이고 결국 공급 부족이 해결될 것이라는 낡은 경제학 교과서의 수요 공급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하지만 사우시토 광산의 폐쇄 이유는 자본의 부족이나 수익성의 악화가 아닙니다. 바로 고품위 광석의 완전한 고갈입니다. 은을 경제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고순도의 광맥 자체가 깊은 땅 속에서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아침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연방준비제도와 중앙은행들은 컴퓨터 키보드의 엔터키 한 번으로 수조 달러를 허공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첨단 금융공학이나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펀드 자금도 땅속에 존재하지 않는 은을 마법처럼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 200달러, 심지어 1000달러로 폭등한다고 해도 광맥이 말라버린 사우시토 광산은 단 1온스의 은도 추가로 뱉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의 무한한 종이화폐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지질하게 냉혹한 한계이자 물리적 현실입니다. 과거 1870년대 미국의 콤스톡 광맥이 고갈되었을 때 전 세계 은 시장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미탐사 지역이 널려 있었고 새로운 광산을 찾아낼 기회가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인류는 위성을 통한 정밀 지질 탐사와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동원하여 지구 표면에 은이 묻힌 거의 모든 광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우시토와 같은 거대한 1차 은 광산은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석유 고갈의 공포를 아득히 뛰어넘는 피크 실버, 즉 은 생산의 절대적 정점 붕괴입니다. 이미 은 시장은 이번 대규모 폐쇄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매년 2억 온스라는 끔찍한 구조적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나마 붕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지상에 쌓아두었던 과거의 잉여 재고를 갉아먹으며 연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런던 금시장연합회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그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기존의 2억 온스 적자에 오늘 증발해버린 2억 온스의 잠재적 생산 능력이 더해져 하룻밤 사이에 공급 격차가 2배로 폭증했습니다. 오늘 아침 SD 불리온과 JM 불리온을 비롯한 미국의 거대 소매 귀금속 딜러들의 웹사이트에서는 아메리칸 실버 이글 은화의 무려 40%라는 경이로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시장의 가짜 가격과 실물 시장의 진짜 가격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징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컴퓨터 화면에 찍힌 가상의 은 가격이 아직 억눌려 있다고 안도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은을 손에 쥐어야 하는 사람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극단적인 패닉 바잉에 돌입했습니다. 프레스니오 경영진의 폐쇄 결정문은 단순한 기업 공시가 아니라 월스트리트를 향한 사망 선고장입니다. 광석 품위 고갈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자본과 기술로 극복할 수 없는 대자연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수천억 달러를 굴리는 거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아무리 복잡한 파생 상품을 설계하고 수백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해도 그들은 사우시토의 텅 빈 갱도에서 단일 그램의 은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금융공학의 시대는 끝났고 진짜 땀과 흙으로 빚어내는 물리적 자산의 독재 시대가 오늘 아침 역사적인 개막을 알렸습니다. 주류 금융 언론들은 세 곳의 거대 광산이 문을 닫았다는 표면적인 뉴스만 앵무새처럼 보도하며 피해 규모를 8,300만 온수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치명적인 생태계 구조를 완전히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8,300만 온스의 1차 생산량 감소가 어떻게 2억 온스라는 재앙적인 총 공급량 증발로 둔갑했는지 그 죽음의 도미노 현상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앵커 광산은 단순히 은을 캐내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지역의 거대한 재련 시설과 특수물류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압도적인 중력장입니다. 멕시코의 사우시토나 페냐스키토 같은 거대 광산이 뿜어내는 막대한 물량이 있어야만 주변의 수많은 재련소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거대한 기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핵심 앵커 광산이 심정지를 일으키면 그 압도적인 물량에 의존하며 생존하던 재련소들은 즉시 가동을 멈추고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끔찍한 연쇄 붕괴가 발생합니다. 거대 앵커 광산 주변에 기생하며 은을 캐내던 수많은 중소형 위성 광산들은 자신들의 광석을 녹이고 정제해줄 재련소를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땅속에 은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흙과 돌을 분리할 인프라가 증발해버렸기 때문에 이 작은 광산들 역시 강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프라 승수 효과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앵커 광산이 무너지면 반경 수백 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은 생산 생태계가 초토화되며 8,300만 온스의 피해가 이 온스의 시스템적 대량 학살로 뻥튀기 되는 것입니다. 폴란드에 위치한 유럽 최대 은생산 단지 KG의 ECM의 사례는 이 끔찍한 연쇄작용의 완벽한 교보제입니다. 매년 4천만 온스의 은을 쏟아내던 이 지하 구조물이 지질학적 불안정성으로 붕괴 위험에 처하자 경영진은 수십억 달러의 복구 투자를 포기하고 영구 폐쇄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4천만 온스의 은이 사라진 것을 넘어 동유럽 전체의 은재련 생태계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멕시코 정부의 방관 속에 지역사회의 폭동으로 진입로가 막혀버린 페냐스키토 광산 역시 북미 공급망의 허리를 완벽하게 절단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인프라 연쇄 붕괴는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아침 현재 우리의 눈앞에서 물리적인 충격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D 불리온이나 JM 불리온 같은 최전선 소매 시장에서 아메리칸 실버 이글 은하의 무려 40%라는 미친 프리미엄이 폭발한 것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땅속의 앵커 광산부터 재련소를 거쳐 조폐국으로 이어지는 생명선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가 수조 원의 돈 뭉치를 들고 와도 마비된 재련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재건할 수는 없으며 이것이 바로 종이돈으로 절대 은을 찍어낼 수 없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월스트리트는 지상에 쌓여있는 막대한 은 재고라는 거대한 환상 속에 숨어 시장을 조작해왔습니다. 과거에 잉여 생산물이 매년 발생하는 2억 온스의 구조적 적자를 무한정 메워줄 것이라는 이 오만한 믿음은 오늘 아침 코맥스에 등록된 실물은 재고가 2,740만 온스로 추락하면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2026년 3월 9일 월요일 현재 시장에 남은 이 앙상한 물리적 재고를 두고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단순히 금융 투자자들 사이의 투기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테슬라 퍼스트 솔라 그리고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실리콘밸리의 기술 공룡들이 기업의 생존을 걸고 이 무자비한 쟁탈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들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전기차의 심장을 뛰게 하며 고성능 반도체의 전기 접점을 연결하기 위해 반드시 물리적인 실물은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찍힌 가짜 종이 계약서로는 결코 자동차를 굴리거나 AI 서버의 과열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매년 2억 온스의 필수적인 원자재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증발해버린 잔혹한 현실 속에서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이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의 생명줄인 제조 라인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표를 보지 않고 실물 은을 쓸어 담는 무차별적인 시장가 매수 주문을 쏟아낼 것입니다. 최전선의 소매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아메리칸 실버 이글의 40%라는 미친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공포에 떠는 것은 앞으로 닥칠 거대한 산업적 쓰나미의 미약한 전조에 불과합니다. 절박한 산업 자본과 탐욕스러운 국가 펀드들이 코맥스에 바닥난 2,740만 온스의 금고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마지막 남은 실물 은을 인출하려는 순간 월스트리트의 가격 억제 알고리즘은 물리적 한계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종이로 조작된 환상의 가격과 실제 물건을 손에 쥐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진짜 가격 사이의 연결고리가 영원히 끊어지는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단순한 기업들의 생존 경쟁을 넘어 이제 이 사태는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패권의 핏빛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나 애플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은을 구하지 못해 발동동 구르는 동안 동양의 거대한 국가 자본들은 훨씬 더 치명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서구권의 남은 은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오후 지금 이 순간 중국과 인도의 중앙은행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의 국부 펀드들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종이은 가격을 비웃으며 광산 기업들과
직접적인 실물 인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이토록 절박하게 실물 은을 비축하는 이유는 은이 단순한 화폐나 태양광 패널의 재료를 넘어 현대 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 타격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초음속 미사일의 정밀 유도 장치, 군사 위성의 통신 레이더, 첨단 스텔스 전투기의 전자 장비에는 반드시 물리적인 실물은이 대량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매년 2억 온스의 은 생산 능력이 영원히 증발해버린 상황에서 국가의 국방력과 직결되는 전략 금속의 고갈은 곧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을 의미합니다. 동양의 패권국들은 이 지질학적 재앙을 서구권의 군사적 우위를 무너뜨릴 완벽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상하이 황금 거래소는 서구권이 만들어 놓은 80달러대의 가짜 종이 가격을 역이용하여 런던과 뉴욕의 금고에 앙상하게 남은 실물은을 동양의 개인 금고로 무자비하게 빼돌리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사우시토나 폴란드의 KGHM 같은 거대 광산들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은 공급망이 절단되자 이제 각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머지않아 은 생산국들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은 수출 금지 조치나 전략물자 통제법을 발동할 것이며 이는 글로벌 은 시장의 유통망을 완전히 마비시킬 것입니다. 서구권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나 파티나 주식시장의 거품에 취해 있지만 지각 변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2억 온스의 영구적인 공급 파괴는 시장에 남아있는 모든 은이 국가와 거대 기업의 전략 비축 물자로 묶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멕시코 정부가 페냐스키토 광산의 폭동을 방관한 이면에는 귀중한 국가 자원을 서방의 헐값 종이 가격에 넘기지 않겠다는 무서운 자원 무기화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땅속의 은을 캐내지 못한다면 지상에 굴러다니는 실물 은의 가치는 종이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 됩니다. 결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2740만 온스 재고마저 완전히 바닥나는 순간 서방 세계의 종이은 시장은 국가 주도의 실물 쟁탈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할 것입니다.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은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선포하고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SD 불리온이나 JM 불리온 같은 소매 시장에서 40%의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은을 사려 했던 일반 투자자들은 아예 물건 자체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배급의 시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2억 온스 증발 사건이 불러올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부의 강제 이전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귀금속 가격의 변동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강제 이전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출발점입니다. 땅속의 지질학적 고갈과 재련 인프라의 연쇄 붕괴, 그리고 첨단 산업과 국가 안보를 위한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실물 싹쓸이라는 이 완벽한 삼각파도는 결국 월스트리트가 만들어 놓은 종이 시장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 놓을 것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고에 덩그러니 남은 2740만 온스의 은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과 거대 기술 기업들, 그리고 주권 국가들이 동시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종이 계약서를 들고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거대한 뱅크런이 임박한 지금 거래소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통제의 불능의 사태를 선언하고 투자자들에게 은 대신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종이 달러를 쥐어주며 계약을 강제로 청산해버리는 불가항력 조항의 발동입니다. 이는 서구권 금융 시스템이 스스로 사기극이었음을 전 세계에 자백하는 치욕적인 항복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 끔찍한 금융 학살의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컴퓨터 화면에 찍힌 가짜 가격표를 믿고 종이 자산에 자신의 노후와 미래를 걸어둔 평범한 대중들입니다. 그들은 은 가격이 온스당 50달러, 100달러로 오르면 언제든 현금을 주고 은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2억 온스의 물리적 공급이 영원히 증발해버린 세상에서 은은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완벽한 희귀물질, 즉 언옵테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은 1온스가 몇 달러인가가 아닙니다. 붕괴하는 달러를 얼마나 트럭 단위로 가져와야 진짜 물리적인 실물은 1온스와 교환할 수 있는가입니다. SD 불리온이나 JM 불리온 같은 최전선의 소매상들이 40%가 넘는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아메리칸 실버 이글 은화의 씨가 마르는 현상은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아주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상에 남은 마지막 실물 은을 향한 쟁탈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자비 없이 전개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의 창문은 이미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종이화폐의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앞에서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고 재련소가 파산하며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는 이 물리적 붕괴의 끝에서 가짜 약속이 적힌 종이 쪼가리를 쥐고 잿더미로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인류가 절박하게 갈구하는 유일한 진짜 돈을 손에 쥐고 새로운 금융질서의 승리자로 군림할 것인지 이제 당신이 결단해야 할 차례입니다. 역사는 2016년 3월 9일 오늘을 종이의 시대가 끝나고 실물의 지배가 시작된 위대한 전환점으로 영원히 기록할 것입니다.